권혁성 원장의 한방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권혁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유경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방광염입니다. 제가 2번 정도 겪었는데요. 다 다른 이제 산부인과를 갔어요. 근데 한 군데서는 그냥 증상을 듣더니 방광염이다 하고 그냥 약을 주셨고요. 한 군데서는 소변 검사 시키고 막 여러 가지 검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아 이거 너무 아마추어틱하다. 아니 그냥 딱 보면 방광염인데 뭘 이렇게 검사를 시키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혹시 이게 뭐 좀 다른 병이랑 헷갈릴 뭐 요지가 있다든지 네, 그럴 그렇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네, 맞습니다. 뭐 물론 우리가 이제 증상으로 봐서는 방광염이다라고 확진이 들지만 의학적으로는 방광염 생기면 뭐 항생제 쓰죠. 네네. 항생제를 하루에서 3일 정도 먹으면 증상이 없어져요. 아마 경험 있으셨으니까 약 하루 이틀 먹으면 증상 싹 없어지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통증이 없어지니까 뭐 간단하게 쓰면 되는데 간혹 이제 이 방광염이 역류가 돼서 올라가면 신우염까지 올라가요. 콩팥의 염증으로 올라가요. 그렇다면 훨씬 많은 후유증을 남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골반염이라든지 질염이라든지 이런 병들하고 병발돼서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감별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특징적인 증상으로 감별을 한다면 방광염은 그때 피도 나고 아프고 힘들었지만 네. 한기도 약간 들고 굉장히 그 몸의 컨디션이 안 좋아졌을 거예요. 네네. 무지무지 피곤했을 거예요. 그 염증이 있기 때문에. 음. 그렇지만 고열은 나지 않아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미열 정도는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만 38도 이상의 열이 39도까지 오는 고열이 있다라고 하면 이건 단순한 방광염이 아닌 신우염이나 이런 쪽에 골반염이나 이런 쪽으로 염증이 진행이 된 거다라고 네네.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이제 감별해서 소변 검사에서 소변에 세균이 나오는지 네. 그리고 혈액 검사를 통해서 실제로 염증 수치가 높아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죠. 네네. 그런 걸 위해서 아마 검사를 하는 거고요. 음. 병원 가서 반대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검사 안 하고 약만 주면 어떤 병인 줄 알고 약만 줘요? 검사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뭐 뻔한데 약만 주시지 왜 필요 없는 검사까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사람마다 달라요. 그 여자들 사이에서는 허니문 방광염이라는 이야기가 네. 있어요. 네. 그래서 막 결혼한 친구들 네, 뭐 많이 신혼여행 오죠. 갔다 오고 뭐 결혼한 지 뭐 한 달 이 정도 안 됐을 때 방광염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성관계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선생님? 예, 이제 밀월성 방광염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성행위랑 연관이 되죠. 왜냐하면 성행이라면서 뭐 감염이 더 감염이 쉬워지고,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밀월성 방광염이 생긴 뒤에 이제 우리가 신혼여행 가면 왜 신혼여행 가면 뭐 처음으로 만나서 요즘이야 뭐 이미 밀월성을 신혼여행 가기 전에 다 네네. 이미 뭐 그런 경험한 사람도 경우가 많죠. 많겠지만 예전에는 처음 만나서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성행위를 또 예전에 뭐 평상시에보다 훨씬 더 많은 횟수를 하게 되죠. 그렇다 보면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질이나 방광이나 이런 쪽으로 점막이 약해지고 또 이제 우리 성행위 자체가 청결하지 않을 경우에 많이 오고요. 그래서 혹시 밀월성 방광염이 있은 뒤에 꼭 괜찮다가 남편하고 또는 성관계를 후에. 하고 난 뒤에 방광염이 훨씬 더 많이 온다라고 네네. 하면 성관계의 어떤 청결에 대한 문제를 한번 꼭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의외로 그런 성관계에 대해서 정결을 해야 되는데 의학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성행위를 할 때 우리가 이제 뭐 전희 그 다음에 또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기도 하고 뭐 오럴을 동원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들을 쓰잖아요. 네. 그렇다면 만약에 오럴을 하게 되면 우리가 입안에 있는 세균이? 대장균, 세균들에 대해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야 돼요. 그리고 이제 손으로 터치를 할 경우에는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안 되지만 이제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감염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입이 더러워요? 손이 더러워요, 선생님? 뭐 다 더럽죠. 둘 다 더러워요? 네, 그래서 손을 반드시 관계하기 전에 씻고 다음뿐만 아니라 뭐
우리 생식기도 꼭 씻고 그다음에 입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자주 발생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가글 같은 경우에 가글을 쓰는 것도 좋아요. 가글 쓰면 우리가 이제 많은 세균들이 또 살균되기 때문에 네네. 가글을 사용하는 것. 그리고 나서 너무 과격한 또는 뭐 아주 상처가 될 만한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또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네. 항문 주위를 꼭 만지거나 구강 쪽에 있는 부분하고 같이 섞어서 하는 것들은 절대적으로 금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이제 성행위 후에 나타나는 방광염이 많은 환자들이 주의해야 될 상황입니다. 제가 아는 분이 병원에 방광염으로 갔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그걸 얘기해 줬대요. 남편분한테 그러니까 소변을 보고 나서 손을 씻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편분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건 소변을 보기 전에 손을 씻고 소변을 보고 그 다음에 또 손을 씻게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랬대요. 예. 뭐 손이 사실은 우리 모든 세균의 원상이잖아요. 다 만지고요. 네네. 그런데 손은 감염이 잘 안 일어나는 이유는 피부가 세균을 다 보호하도록 침범 못하도록 이렇게 보호 장치가 돼 있는 편이에요. 네네. 그렇지만 유독 부드러운 점막, 생식기 쪽 네네. 이쪽은 감염이 되기 쉽기 때문에 강조한 내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선생님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항생제에만 의존을 하나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오늘 방송의 방광염은 항생제 쓰면 됩니다. 그러면은 뭐 끝나죠 뭐. 네네. 근데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음, 우리 유경 씨는 한 두세 번 정도의 경험이 있었지만 이게 매년 피곤하기만 하면 뭐 여행만 갔다 오면 그리고 밖에 나가서 한 서너 시간만 서서 일하고 오면 방광염 때문에 몸져 눕는 사람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또 수영장이나 목욕탕 갔다 오면 꼭 꼭 그렇다는 사람이 생긴다.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이거 정말 고통스럽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좀 관리를 하면 좋을까라는 것들인데요. 먼저 이제 한방적인 치료를 이야기하기 전에 네네. 생활 관리를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이제 아랫배는 염증이 생겼으니까 따뜻하게 하는 게 좋아요라고 많은 질문을 해요. 네네. 그런데 방광염에는 따뜻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만성 방광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방광염은 1년에 한 3번 이상씩 발생하는 경우를 우리가 만성 방광염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이런 사람들은 따뜻한 찜질을 이용하는 게 좋고요.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좌욕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네네. 비데 사용도 좋고요. 그래서 세정해서 흐르는 물에 씻어내는 것 이런 것들이 제일 좋고요. 정말 중요한 습관인데 물을 많이 마시는 거예요. 네네. 앞서 설명드렸지만 흐르는 물은 썩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물 많이 마셔서 소변을 많이 배설해내는 것. 물 많이 마시면 소변이 많이 나올 것 같고 자주 볼 것 같죠. 네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습관화되면 또 아니에요. 네, 자주 넣는다는 것보다는 소변 양이 많아지긴 하지만 훨씬 맑은 소변이 시원하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씻어내는 역할을 하니까 물을 많이 마신다는 것. 네네. 의외로 커피나 카페인이 많이 든 음식은 이뇨작용을 하기 때문에 네네. 수분이 부족해서 오히려 좋지 않아요. 그래서 커피나 카페인을 마실 경우에는 물을 훨씬 더 많이 마셔야 돼요. 네. 그래서 커피, 카페인은 좀 주의하라. 그리고 앞서 우리 김 PD님이 이야기했지만 꽉 끼는 옷 이런 것들 있으면 아무래도 열이 올라가면서 하체 쪽으로 순환장애가 생기죠. 그러면서 세균에 감염되거나 면역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게 좋고요. 네. 사실은 저는 성관계로 인해서 많이 발생한다. 그러면 서로 너무 굉장히 조심하면서 서로 아껴주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과로 스트레스가 사실은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근데 문제는 과로 스트레스 어떻게 안 해요? 그쵸. 그죠? 일상생활은 해야 되는데. 그쵸. 그래서 이 과로와 스트레스를 내가 안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올려주는 게 제일 좋고요. 네. 한방적으로는 그게 신기능, 방광기능, 습열을 빼는 것, 거기에다가 우리의 몸의 정기, 그런 면역력을 북돋아주는 그런 약재들을 써서 미리미리 예방하면 훨씬 더 예방 차원의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오늘 방광염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 방송 통해서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되는 방송 계속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의 권혁성, 서유경, 제작의 김미옥, 박송이었습니다.